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픽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나가면서 한동훈 후보랑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어제도 합동 연설회에서 보신 거 아니세요? 정치 시그널에서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두 분 서로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사이인 것 같아서 한번 만나게 해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당대회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들명이다 이런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기류가 있기는 하지만 출사표를 낸 김두관 후보도 뭐 결전을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좀 궁금한데. 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당 예. 개딸당으로 이렇게 딱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확립돼 있는 당 아닙니까? 네. 그런 당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을 찍을 의혹이 생길까요? 물론 의혹이. 민주당에도 네. 종전부터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와 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진정한 당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수의 극단적인 이재명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줄 서 있는 공범자들, 국회의원들, 뭐 이름 거론 뭐 안 해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다 공범자가 돼서 최고위원하고 있고 국회의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부 조직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이재명한테 헌납하듯이 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네. 이재명과 반대 노선 또는 민주당에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짚으면서 주장을 해온 사람한테 투표할 의혹이 있을까요? 그래도 의혹이 안 생기는데 네. 그럼 포기하죠. 근데 김두관이라는 분이 네. 어떤 분이었습니까? 뭐 이재명의 뭐 호위무사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 옹호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이재명한테 비판하면 눈을 부라리고 뭐 어디 막 분파적 뭐 한다, 뭐 민주당이 해로운 행위를 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뭐 민주당의 아니 이재명의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민주당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네.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황당하죠. 네. 투표할 마음이 생길까 싶습니다. 의원님 물을 한 잔 드시고 예.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격해지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예. 그리고 금투세 유예 검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당 내에서도 너무 우클릭 아니냐,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 정체성 흔드는 얘기는 맞는 건가요? 뭐 그 세금 가지고 어떤 세금을 신설하고 또는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고 네. 물론 보수나 진보의 농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 그게 무슨 정체성 흔들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초선 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신설됐는데 네. 제가 그때 여당 소속인 열린우당 소속이고 바로 재경이 그를 다루는 상임위의 그 위원이었지만 네. 좀 반대했습니다. 종부세 신설 노무현 정부 때 신설할 예. 때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의 어떤 적실성보다는 갑자기 세금을 부동산 잡겠다는 뜻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부동산가를 급등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 목적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또 그 재산세를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표 기준을 현실화한다. 그래서 종전에 한 50%였는데 시가에 뭐 매년 뭐 10% 20%씩 올려가지고 뭐 임기 중에 거의 100% 가깝게 하겠다. 네. 그러면 그로 인한 조세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루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금과 관련해서 네. 세금 행정과 관련해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신세도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세금도 악세다.
나쁜 세금이다. 네. 그런 말이 있고요. 세금은 또- 신설할수록 나쁜 거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으로 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신세는 악세다. 국민들이 볼 때는. 네. 또 하나는 세정은 가랑비에 옷젖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이거 내는지 안 내는지 뭐 이런 감이 없을 정도로 조세 정황을 최고의 그 최대 고려 사항으로 삼아야 그 세정이 성공할 수 있지. 네. 만약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세정에 포갑되면 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밀란, 삼령 밀란, 뭐 무슨 밀란, 공주 명학소에 옛날에 그 난 다 세금과 관련된 그 밀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더구나 깎아주는 게 아니고 더 내야 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네. 그 당시 참여정부 때 뭐 부동산을 잡겠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반대했고 재산세의 과표, 현실과표를 하는 거를 반대했는데 그때 뭐 완전히 찍혔죠. 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표 얻기 뭘까요? 위해서 한 거죠. 표 얻기 위해서? 본인이 이미지가 대선 뭐- 대표 얻기 위해서인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이미지가 워낙 강경하고 사람들이 아주 사납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우리 좀 중산층 이상 분들한테 그 자신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들도 고려하고 있다. 네. 이런 전략인데 좋아요. 예. 좋은데 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딱 보여주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잡아떼는 거. 잡아떼는 우기는 거. 거. 예. 남들이 뻔히 당연히 의심하는 거 하고 상식적인 데서 하는데도 딱 잡아떼고 일단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네. 그러다가 안 되면 뒤집어 씌우고 예.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하나의 기본 패턴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를 닮아서 다들 그렇게 하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아니 물론 민주당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패턴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아니다 어쩌다 하다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낫다. 음.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네. 그리고 그런데 아주 능하죠. 운동권들의 기본적으로 바탕에 몰리면 궁지로 몰리면 뒤집어 씌우는 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인데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일에 1차 청문회 열리는데요. 이 탄핵 청원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을 또 부르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 검찰총장 국회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것은 지금 이례적인데. 이 안이 탄핵에 대한 무슨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일정수 이상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다루는 그런 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면 사전에 예비적 더 예비적인 그런 성격의 어떤 건데 예. 그를 위한 국회에서 공적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공적 기구에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네. 또 뭐 가족들 예. 또는 검찰총장 막 불러 제껴서 뭐 결국 압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본인들이 얘기를 하죠. 검찰 독재, 검찰 탄압 네. 하면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 그러면 입법부가 국회가 다수의 의석을 빙자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 저지르는 게 뭡니까? 오남용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석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는 걸 그걸 빌미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권한을 그냥 마구잡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옛날에 이 사형 집행하는 할 때 그 이 칼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뭐죠? 망나니. 예. 망나니입니다. 예. 그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정청래 의원 또 그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지도부들의 아주 그냥 희낙낙하는 표정들 박찬대 원내대표 예. 뭐 무슨 최고위원 무슨 저 의원들 저 또 정성호 의원 내가 볼 때는 참 저하고도 친했던 의원인데 저렇게 변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그냥 완전히 DNA가 변절이 된 것 같아요. 네. 망나니의 좀 비유를 아예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가서 어디 저기 저 우주에 가서 따로 살던지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같이 정말 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저기가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저기 정도가 벗어났고 네. 이거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질적인 변환이 생긴 것 같아요. 질적인 변화가 예. 국민의힘 상황도 어제 좀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아마 그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있었습니다. 그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고 뭐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연단에서는 저는 이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앞줄에 계셔서. 예, 뒤에 상황은 소란스러웠지만 뭐 그렇게 의자 던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네.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참 한심하더군요. 예. 이게 뭐 아니 좋아요. 의자 던질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어떤 분인가가 각 후보들이 후보 연설을 할 때 네. 자신의 그 공약 또 입장을 밝히고 하는 그 7분 동안의 연설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연당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바로 저희들 뒤에서 그 뭐라고 막 그 한동훈 후보가 연설하는데 그 방해를 줄 정도로 심한 목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아, 한 그게 후보 무슨 향해서 얘기인가? 배신자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신자예요. 네. 아 진짜 그걸 계속 배신자라는데 저건 기본적인 예의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말이 안 됐다.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난입해서 이거 방해하면 그 사람 아무리 주장이 옳아도 그게 옳은 겁니까? 예. 그러게요. 아니 아예 배신자라는 노래를 부르든지. 네. 근데 이거를 좀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어떤 지시랄까? 좀 계획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그냥 했다기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와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족하죠. 네. 어, 네. 그런 의심을 살 수 어제 이렇게 있을 만하다. 입장하는데 행사장 입장하는데 상당히 좀 경황돼 있고 뭐 그건 어느 쪽 후보들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지자들 뭐 사이에서요. 한동훈 후보도 쪽도 그렇고 지지자들 예. 그리고 뭐 나경원 후보 쪽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윤상현 후보 쪽도 뭐 아주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어요. 네. 뜨거움까지 좋은데 예.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던 거죠. 네. 뭐 후보 연설에 방해할 목적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든가 네. 거기에 경황돼서 이제 한 후보 측이 뭐라고 하고 또 그 원희룡 후보 측인가요? 뭐 쪽에서 뭐라고 하고 대꾸하면서 그런 몸싸움이나 의자 던지는 그런 아주 반문명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식사를 점심 때 같이 했거든요. 네.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런 분이 없었대요. 네. 대부분 점잖고 좀 리버럴하긴 하지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 민주당의 개딸들을 닮아가는 행태들을 보이는지 뭐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개딸화가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려가 이게 있더라고요. 못된 걸 배우기는 쉽다고요. 예. 남하는 것이 욕하면서도 욕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예. 지금 그 그러니까 국민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행태가 비슷한 사람들은 그런 당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류의 사람들은 예. 개딸이든 뭐 이렇게 할 때 과격한 이쪽이든, 팬덤은 예. 자기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발간 시점을 두고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는 방향으로 의견은 모아진 것 같은데 근데 백서특위 내용을 조금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한동훈 후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익십했다 이게 논란이잖아요. 이 문자 무시했다는 논란이 이미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김건희 씨가 뭐 얼마나 저기 했는지 모르지만 총선에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 김건희 씨 문제 하나로 예. 물론 김건희 씨가 좋은 영향을 안 줬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어요. 예. 여사라고 그러나 안 하시네요. 결정적인 예. 네. 아니 뭐 김건희 씨가 더 낫지 않습니까? 네. 그 김건희 씨는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 난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하면은 굉장히 좀 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권위주의 단어가 안 어울려 보여요. 네. 권위주의 시대에 굉장히 뭐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 예. 것 같아서 저는 김건희 씨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김건희 씨가 마치 그분 때문에 총선이 했다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이 뭐 김건희 당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설사 뭐 좋은 영향을 안 줬다 할지라도 그건 그뿐이에요. 해프닝이고 하나의 뭐 일뿐이지 너무 그거를 과대하게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문제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고 안 했다. 아 그러면 안 보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뭐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인데 네. 그거를 마치 이번 전당대회에서 큰 이슈처럼 패배의 요인인 것처럼. 예, 국민의힘이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문자 오면 그러면 반드시 뭐 대꾸를 하라 뭐 이렇게 강령을 정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건 하나의 지나간 에피소드, 뭐 해프닝,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좀 저기 할 문제고 그렇게 큰 저기도 아닌데 마치 그거를 그 때문에 총선에 뭐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전국에 저처럼 나섰던 후보들을 모욕하는 거고 또 당을 모욕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후보들이 뭐 저 책임이 있으면 후보들이 책임을 1차 져야지 무슨 뭐 그거를 뭐 김건희 씨한테 뭐 저 미루거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룰 성질은 아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인 정치적 책임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권 심판이었고 예. 심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그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다 하고 할 정도의 호된 꾸지람을 받은 건 틀림없거든요. 네. 그러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고 그거를 넘어서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왜 갑자기 김건희 씨 문자가 나와서 읽었는데 봤느니 답장을 했느니 구구절절하느니 네. 너무 좀 선정적인 예.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또 의원님도 투표를 하실 텐데 후보들 간에 너무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된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좀 저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어제 부탁드릴게요. 예. 그 현장 연설 그걸 합동 연설이죠. 네. 갔는데 후보들한테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후보가 연설할 때 자기가 하고 나면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될 지지자들도 텐데. 가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후보는 김 빠진 상태에서 하는데 예.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거예요. 네. 남의 후보가 하는 연설이라도 7분밖에 안 돼요. 다 해봤자 대표 연설 30분 넘지가 않습니다. 네. 47, 28. 예. 들어야죠. 듣기 싫어도 또 듣는 게 뭐 저기 거부감이 있어도 듣는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상대 후보를 생각해서 그런 정도의 예의 참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듣고. 지지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네. 지지자들 빠져나가는 건 그렇지만 후보는 있어야죠. 예. 나는 한동훈 후보 좀 아까 뵀으면 저 다음 연설 합동 연설 한 번 남았다 오더라고요. 네. 경기도 고향에서. 예. 그건 끝까지 나오십시오라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그냥 가버리셨네. 네. 뭐 이따 전화하시면 이 되니까요. 방송에서 제가 예. 전화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각 후보들한테 호소하는데 예. 저 합동 연설에서 최고위원 후보든 또 대표에 나오신 후보들이든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네. 끝까지 남아 있는 것도 그분이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네. 저 유권자들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후보들을 선택할 때 그걸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았는지. 네. 태도를 좀 아니 그 봐야 사람이 된다. 당 대표가 되고 그러면 상대방의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쓴소리나 이런 거 들을 텐데 그거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참아낼 거예요?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상민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